아니면 도시재생 아카이빙 햇살 비책은 안희의 역사 문화 자원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조선 최초 물레방아를 도입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이롭게 했던 그의 실학 사상인 이용후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용후생이라는 성어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는 안희만의 이용과 후생의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엮었습니다. 이용에는 안희의 이롭게 한 기술과 문화 그리고 안희의 배움틀을 담았으며 후생에는 안희 사람들의 의식주와 옛 모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햇살비책 속 안희만의 지혜와 옛 모습들이 앞으로의 안희를 이롭게 만들 자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이는 책은 연암선생 사적비의 건립기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죠. 우리 안희의 아주 위대한 자존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희 현감을 하셨던 연암 박지원 선생을 어찌 우리가 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어요. 조선 후기 3대 실학자라고 하면 우리 연암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다산 정약용, 그 다음에 홍대용 이런 분들을 들 수가 있죠. 실학자이면서도 문장가이신 선생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서곡이 시작된 게 1980년대. 당시 안희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하충현 이사장님께서 몇몇 뜻있는 분들과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우선 후손들에게 남길 사적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현재 안희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사적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록한 사적비 건립기를 남겨주셨죠. 아마 이것은 우리 후대에게 숙제를 남기신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나머지 너가 완성시켜봐라 하면서 이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나라의 큰 보배가 되면서 안희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겨울의 물레방아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물레방아와 동상이 또 다른 멋짐을 자아냅니다. 지금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물레방아는 안희의 상징이기도 하죠. 2007년 9월에는 물레방아 공원에 연암 박지원 선생을 기리는 비석이 새로 세워졌답니다. 지금과는 다른 사진 속 초가집 안내판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군요. 이 사진은 2010년 개최된 제7회 연암문화제 사진입니다. 문화제는 내동마을 고수부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안희초등학교 합창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연암문화제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합창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합창 외에도 안희 어머니들의 체조, 난타 등의 공연도 진행되었는데요. 연암문화제는 주민 모두와 전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문화제인 것 같습니다. 연암집은 조선 후기 문신학자 박지원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2년에 간행한 시문집입니다. 이 서적은 연암집 박영철본으로 1932년 박영철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습니다. 박영철은 박지원의 글을 취사하지 않고 수집 가능한 것들을 모두 모아 박지원의 아들 종간 등이 편집한
57권 18책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열하일기와 관홍소초를 별집으로 더해 17권 6책으로 합간하였습니다. 연암지 박영철본은 자연경실본을 대본으로 한 신연활자본으로 근대의 신식 납활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연암집은 고반제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위하여 고반제의 종림 스님께서 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약 50년 전 김영일님이 여동생 김금숙님과 함께 광풍루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광풍루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원래 위치였다고 합니다. 김영일님은 6남매인데 6남매에도 서로 2명씩 짝지가 있어 짝지끼리 잘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어머, 이 친구 수정사진관 임수당이군. 이처럼 못 사람들의 사진 촬영 1번지쯤으로 광풍루와 금호강을 배경으로 삼았죠. 능수보들의 긴 머리채가 강물에 들이올 정도였으니까요. 지나는 객들의 쉼터이면서 여름철에는 여기저기 낮잠을 즐기는 이들이 많았죠. 이 사진은 연암문화재 기간 중 찍은 광풍루의 야경입니다. 저녁이 되면 광풍루 아래에서 광풍루로 조명을 직접 비추죠. 광풍루 조명과 연암문화재를 위해 밝힌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구세군 안희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구세군 안희교회는 이태원 님이 어릴 적 꿈과 부모님을 위하여 지어 헌당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짓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소년 시절 프랑스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였다고 해요.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면서 돌과 조개 껍질들을 주어 매일 조금씩 성을 쌓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글을 읽고 이태원님은 자신도 하루하루 실천을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교회를 짓는 꿈을 꾸며 시골에 있는 멋진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며 항상 교회 짓는 꿈을 갖고 살다 마침내 교회를 짓고 부모님을 위해 헌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태원님은 꿈을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구세군 안희교회에 대하여 이태원님은 자신이 소년 시절 꾼 꿈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로 소년의 꿈이란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 금벌마을 이장인 임재수님이 소방대원 시절 동료들과 함께 기백산에 올라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기백산의 모습과는 어떤가요?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것이 내 나이로 봤을 때도 한 11살 때쯤 사진이네요. 1958년도 것으로서 함양군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바로 옆에 높게 선 나무 전봇대가 있고 그 전봇대 맨 끝에 보면은 제법 큼직한 뭔가가 시커멓게 올려져 있었어요. 줄을 갖다가 2줄을 쭉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줄 끝은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 높이가 되었죠. 이는 읍사동에 전기 공급을 하는 온오프 스위치였습니다. 당시 전기는 일반선과 특선이 있었는데 특선은 밤내 들어오고 일반선은 정해진 시간대에만 공급이 되었죠. 당시는
우리 읍사동을 제외하고서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읍사동에서 특별한 집에서만 특선을 썼지 보통의 집에서는 거의 일반선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예식이군요. 6, 70년대쯤 차츰 신식으로 결혼식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안희 같은 시골에 예식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공간이 넓은 관공서 건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꾸밈 인테리어는 본인들이 하든지 아니면 사진관에 일임을 했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 김영택 화백의 펜화 작품으로 농월정을 그린 것입니다. 김영택 화백님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오랜 기간 중앙일보에서 김영택 화백의 펜화 기행이란 이름으로 펜화를 연재하셨습니다. 한날 이태원님이 중앙일보를 구독하던 중 한 작품에 빠지게 되었고 그 그림을 밤에 아이들이 쓰던 스케치북과 사인펜을 사용하여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따라 그리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그때 이태원님은 그림을 보는 것도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부터 김영택 화백의 팬이 되어 펜화 작품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입한 작품 중 하나인 농월정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위해 대여하여 주셨습니다. 제목을 농월정과 새색시 이렇게 붙여야 되겠구먼. 아주 멋있습니다. 예쁘고 당시 결혼식을 마치고 야외 촬영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마 드물었어요. 남편이 사진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진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아주 멋집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함양군 내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함양 일두고택, 서하의 아름지기 주택, 허삼둘가오, 농월정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밤에 화재가 났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화재가 난 곳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발견되어 더 안타까웠죠. 농월정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관들이 호수를 가지고 냇물을 건너 불을 끄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월정은 화마에 삼켜져 버렸죠. 그 후 모두의 노력 끝에 12년 만인 2015년 농월정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6일) 농월정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복원 준공식 당시의 모습인데요. 준공식 이전에는 단청을 칠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청은 풍화나 병충해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준공식 이후 단청을 칠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동양공업사는 안희에서 1979년에 문을 열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리 타작철이 되면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내리려고 하면 기계 수리를 위해 새벽 4시에도 손님이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 수리를 하러 자다가도 옷을 갈아입고 나가셨어야 했다고 해요. 이 사진은 교북마을 두둑다리 옆에서 정정수님의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두둑다리를 놓았습니다. 솔잎가지를 꺾어다 모아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다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여름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에 다리가 떠내려가 버려 가을 거지 후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다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다리를 다시 만들고 도가에서 술 한 말 받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 한잔 하는 재미가 있었죠. 안희 목욕탕 옆에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동천교의 흔적인데요. 96년도에 안희 목욕탕을 새로 짓기 위해 지하를 파면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지하를 팔 때 커다란 돌기둥 2개와 동천교의 글자가 적힌 둥근 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의 다리는 나무와 솔가지를 엮어 만든 섭다리였는데 이후 발전된 다리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걸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가 동천교였습니다. 옛부터 안희는 물이 깨끗하고 좋아 물고기가 많이 살았습니다. 율림마을 방천 밑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 아낙네들이 빨래도 많이 했었죠. 아랫밤 숲은 지대가 낮아서 지온으로 데워진 지하수가 올라온 곳이었는데요. 따뜻한 물 덕분에 율림마을 사람들은 빨래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뚝방길이 포장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여전하지요. 이 사진은 안희 파출소 경찰분들과 방범대원이 모여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방범대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저녁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순찰을 돌고 긴급 상황 시 경찰을 도우며 안희를 위해 봉사하는 감사한 분들이죠. 안희를 지키는 경찰관과 방범대원들 덕분에 오늘도 안희는 햇살 가득입니다. 이 비석은 상무좌우사 접장 하경순 포선 불망비입니다. 이 비석은 기백사우나 인근에 있다 광풍루와 주변 정비를 할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상무좌우사 접장이란 상무는 상인, 좌우사는 좌사인 보찜 장수와 우사인 등찜 장수, 접장은 이 상인들을 이끄는 회장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경순이라는 접장이 손님과 상인들 모두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자 상인들이 접장을 위하여 세운 비석이 상무좌우사 접장 하경순 포선 불망비입니다. (1906년 5월에) 이 쌍방송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선비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반송의 생김새가 특별하고 매우 가치가 높아 보존하기 위해 선비들이 계례를 만들고 반송에 대한 시를 지었죠.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문중에 계시는 분이 한학자인 홍중기님께 자문을 받아 펴낸 책이 반송 운병기서입니다. 이 쌍반송이 정일품송보다도 좋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쌍반송이 너무 잘생겨서 일본 황실의 정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기술이 안 돼서 눈독만 들이다 끝났죠. 이 쌍반송은 지금은 고사했지만 이 종자를 이은 제2반송을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기억하시나요? 석천마을은 대회를 위해 부녀 회원들이 윤번제를 정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했습니다. 낮에는 생업을 하고 밤에는 페트병, 바카스병, 비닐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마을 소재지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마을 여기저기 소문을 내 재활용품을 사 모으기도 했었죠. 당시 이장이던 성정민님은 마을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면
장부에 꼼꼼히 기록을 했었는데요. 재생공사에서 정상금을 주면 장부를 보고 수집해온 양만큼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려 76개나 되는 통장에 말이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석천마을이 수집 경진대회 1등을 하고 상금을 받았는데 사용처에 관하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상금을 나눠 쓰자, 부녀회 회원들 금반지를 하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금은 부녀회의 사비를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위해 마을 공동작업장을 짓기로 결정하였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1등 상금으로 공동작업장을 짓기로 한 석천마을. 하지만 작업장을 지을 때 상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걸궁을 합니다. 걸궁은 사물놀이를 말하는데요. 이곳저곳 다니며 걸궁을 하여 공동작업장 건설에 부족한 기금을 마련하고 마침내 공동작업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석천 공동작업장 자리에 시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천마을 부녀회는 작업장을 팔고 받은 보상금으로 부녀회 명의의 논을 삽니다. 지금도 그 논은 부녀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새마을 부녀회 명의로 논이 있는 곳은 함양군 내에 석천마을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재활용품 수집부터 논을 사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성정민님은 강연을 하러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고는 그 당시에 강연을 위해 작성한 원고입니다. 박동현님은 10년째 광풍루와 안이초입에 풀을 깎으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풍루에 세워진 비석들은 안이를 이끌어온 분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풍루 주변을 거닐던 중 선조를 모시고 방치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박동현님은 광풍루와 주변 정비를 시작했고 어느덧 10년째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마당부터 쓴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안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안이의 초입을 정비하는 박동현님, 그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사진들은 태영상회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정수님이 처음 태영상회를 시작할 때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솥 대여섯 개, 스테인리스 밥그릇 2개 정도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고무를 하나 둘 사모으고 토끼틀, 고구마 줄기, 헌 신문 등의 물건과 상회의 물건을 교환해주기도 하고 낫을 낫자루에 못으로 하나하나 박는 등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차츰차츰 가게를 키워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50여 년간 태영상회를 운영하며 지금은 가게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다며 얘기를 해주시네요. 석천마을 부녀회는 부녀회 명의로 된 논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부녀회 회원을 위해 행사를 합니다. 회치를 떠올리며 밤숲에서 놀기도 하고 마을 경로잔치도 했죠. 이런 행사를 할 때면 함께 한복을 입고 나와 놀았죠. 지금은 차를 빌려 여행을 다니며 단합대회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죠. 석천마을의 즐거운 행사입니다. 안이를 지나간 성화봉송을 기억하시나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당시에 성화가 안이를 거쳐갔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광풍루 주변에는 수양보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수양보들이 아니라 벚꽃나무로 가득한 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 김영일님과 동생 김금숙님이 안이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안이교를 안이공굴다리라고 불렀죠. 공굴다리는 콘크리트 다리라는 의미인데 보름이 되면 자신의 나이만큼 공굴다리를 왔다 갔다 건너 다녔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50년 전에 본인 모습을 보며 괜찮았지 않았냐? 물으며 웃으시는 김영일님. 지금도 여전히 미남이십니다. 이 책은 고반제에 계시는 종림 스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것을 우리 기록전에 대여해 주신 겁니다. 책 속에는 안이, 율림, 청풍 등의 지명과 함께 향교 이야기를 비롯하고 황석산, 노월정, 지리산, 모리제, 알천, 율림 등 다양한 곳에서 작자 미상의 글쓰니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느낀 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서적으로서 참 아쉽다면은 내용 전부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이 접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움입니다. 이 안이읍지는 단기 4299년, 서기 1966년 안이향교에서 간행된 안이읍지입니다. 안이읍지에는 안이약도, 안이향교 사진을 비롯하여 관직, 성씨, 산천, 풍속, 박리, 성지, 임수, 호구, 전부, 군액, 창고, 학교, 누정, 불우, 교량, 장시, 역원, 형승, 고적, 토산, 진공, 복름, 인물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안이사마안입니다. 조선 중기에는 지방의 각 고을마다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설립한 사마소라는 협의기구가 있었습니다. 사마소에서는 생원과 진사가 모여 유학을 가르치고 정치를 논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마소를 출입하는 생원과 진사의 명부를 기록한 것이 이 사마안입니다. 지족당 박명부 선생은 조선시대 문인인데 조선 후기 무렵 관직을 물리고 안희에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때 안희에 농월정을 지으신 거죠. 농월정 이름은 달을 희롱하며 노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농월정 정자 옆에는 지족당장구지소라고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박명부 선생이 지팡이를 짚고 거닐던 곳이라는 의미죠. 농월정 누각에 시 한 편이 걸려 있는데 그게 박명부 선생이 지으신 시입니다. 이 시는 고반제에 계시는 종림 스님께서 이번 전시회를 위해 대여해 주신 지족당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8년 함양군지에 수록된 안희농업은행과 안희면사무소의 모습입니다. 면사무소의 모습은 서울역 건물처럼 아치형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안희면사무소 주차장이 된 자리에는 과거에 안희공회당이 있었는데
공회당이 낡아 철거된 후 그 자리에 연세점이 생겼었는데요. 그 연세점이 하나로마트였죠. 지금은 하나로마트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로마트 같은 마트들을 연세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니면 장학회 설립 창립 총회 모습입니다. 아니면 장학회는 201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안희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장학회가 있었지만 아니면 내에 장학회가 없는 것을 아쉬워한 사람들이 모여 아니면 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니면 장학회는 장학금을 모아 학교에 기증하며 안희의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옛 안희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곡물 파는 곳, 생활 필수품 파는 곳, 의류 파는 곳, 신발 파는 곳이 각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장과 우시장이 함양, 거창 통틀어 가장 컸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많이 작아진 모습이 아쉽습니다. 아니, 5일장 있으면 라디오 방송에 들리던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성정미님의 목소리였는데요. 방송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고 삼나물이 얼마, 고추가 얼마, 알밤이 얼마, 시장 물건의 시세를 안내해주고 오늘의 날씨를 소개해주곤 했죠. 이 사진은 1988년에 촬영된 농월정 이동파출소의 모습입니다. 이동파출소는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서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줄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나 진주에서 농월정으로 피서 오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당시 안전사고 예방차 순찰을 다니면 주치자, 아이 잃어버린 사람, 길을 묻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진은 1993년에 이철수 선생님께서 골무산에 올라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파노라마 기능이 있는 좋은 카메라가 없었기에 이런 전경을 찍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안 맞아도 원근감이 달라지거나 수평이 차이가 났기에 받침대를 세워두고 이리저리 맞춰가며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경사진 하나를 위하여 필름을 2-3통을 썼다고 하시는군요. 이 사진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경찰관들은 안희의 이곳저곳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진 속 보이는 축협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안희 비디오, 정다방, 스타회관은 이제 볼 수가 없네요. 그 시절 스타회관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던 추억의 장소였고 정다방은 안희의 미팅 장소였는데요. 정다방에서 팔던 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티라고 하면 마시는 차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술인데 말이죠. (1980년도에는) 농기계들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사진 오른쪽에 보행 이항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보행 이항기는 한 칸에 4조씩 모를 심어줍니다. 이항기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 한 농부의 아들이 이항기를 사서 모를 심었는데 모를 다 심은 논을 본 어머니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사람의 손으로 모를 심을 때는 한 칸에 10조를 심는데 이항기로 심으니 4조밖에 안 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냥 두기로 하고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고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조씩 심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한 것입니다. 이후 이 일이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 집집마다 이안기를 사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리숲에서 김영일님의 여동생과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오리숲이죠. 그때는 이렇게 흙길에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리숲 안에는 국일 사진관이 있어 주변을 거닐거나 놀고 있으면 박철규 사진사님이 많이 찍어주셨었죠. 그림 아주 예쁘지요. 아마 이런 사진 찍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진주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다리 위를 지나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야, 안 되겠다 해서 차에 싣고 가던 카메라를 가지고 셔터를 눌렀지요. 빼놓고 보니까 더 예뻐요 아주. 그래서 당시 이 사진을 보고 참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용추폭포처럼 큰 사진을 빼가지고 벽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달력 만드는데도 이 사진이 들어가고 또 안희중학교 학보 표지에도 이 사진이 들어갔어요. 참 멋진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너무 슬픈 사진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로 경상대를 갔었습니다. 그때 어찌 잘못돼가지고 영영 못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아픈 기억이 남는 그런 사진이에요. 우래경님 어머님이 국민학생일 때 용추 계곡으로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꽤나 먼 거리를 걸어서 소풍을 다니곤 했죠. 우래경님 모친께서는 1945년 광복 당시 6학년이셨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소풍 갈 수는 있었지만 졸업은 할 수 없어 이듬해인 1956년이 되어서야 졸업을 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조명관님이 찍은 용추폭포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늘로 뛰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의 말 한 마리가 보이시나요? 이날 평상시 폭포 모습과 달리 말의 앞발 같은 물줄기가 더해져 떨어지는 모습에 조명관님은 사진으로 찍어 담아 두셨다고 합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풍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용추에는 약 200~300여 년 된 귀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그늘이 크게 지니 텐트를 치고 노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취식을 위해 불을 피우고 솥단지를 나무에 걸어 놓으니 나무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본 박동현님은 나무 보호를 위해 현수막을 걸었고 함양군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나무 보호를 위해 힘썼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그늘 밑에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두고 볼 수 없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나무 주변을 돌로 쌓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나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용추 자연예술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용추 예술제는 무진 정룡화백과 여러 예술인이 모여 시작한 예술제였는데요. 용추 예술제를 위해 근 한 달여간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용추 예술제는 주로 여름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무진 정룡화백과 나여진님 부부는 운영 경비가 부족해 직접 천을 사서 미싱으로 바느질을 하고 걸을 써내려 걸개를 만들어 걸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이름은 초설입니다. 군청에서 사진사로 오래 근무하던 사진사께서 제월당 주변을 찍은 것인데 이종석 님이 그 사진사께 받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 찍은 것인데 눈이 내려 바랜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이 사진의 특징입니다. 제월당 부근에는 관문이 있었는데 장수들이나 말을 타고 오던 신하들은 제월당 부근에서 말을 내려 현감을 만나기까지 걸어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면 광풍루 시장을 지나 뻥튀기 집을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뻥튀기 집에서 뻥뻥 하는 소리가 울려대면 걸어가는 아이들도 뻥뻥 하고 소리를 냅니다. 캠페인을 하며 거리를 거닐면서 여기저기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행동으로 자연보호를 실천하죠. 주기적인 자연보호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안위를 깨끗이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진에서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이 당시 면장님입니다. 이런 캠페인들을 하면 면장님이 제일 앞에서 가셨죠. 좌우로 경찰분들도 보이시지만 경찰분들 말고도 방범대원, 면사무소 직원들도 다 같이 모여 캠페인을 했습니다. 중원탑을 청소하던 아이 우래경님을 기억하시나요? 우래경님에게 청소를 한 이유를 묻자 중원탑의 의미를 알아서 혹은 그 가치를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착하다는 말에 이끌려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겸손한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청소하던 모습을 본 스님 한 분께서 청소가 끝나거든 안이지서 앞으로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백설기와 사탕을 건네주시며 칭찬을 해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 아니의 친구가 왔다고 하면 무조건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하는 곳이 있었죠. 대바산에 있는 중원탑, 황석산성 순국사적비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순국사적비가 대바산에서 광암사로 옮겨졌지만 안희에서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면 무조건 사진을 찍으러 가야 했던 명소였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가마니 틀입니다. 가마니를 짤 때 쓰던 것이죠. 가마니 짜는 기구에 새끼줄을 끼운 다음 새끼줄 사이사이로 짚을 하나씩 넣고 이 틀로 누르면 가마니를 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두와 다리미입니다. 숯불을 피워 인두와 다리미를 달군 다음 삼배 등 주름 옷을 펼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죠. 이 도구는 도투마리입니다. 배를 짤 때 사용하던 도구인데요. 날씨를 도투마리에 감고 배틀의 채머리 위에 얹어 두었죠. 배를 짤 때마다 조금씩 날씨를 풀어가며 피륙을 만들었죠. 이 도구는 말통입니다. 옛날에는 단위를 셀 때 홉, 돼, 말, 석 등의 용어를 썼죠. 제일 작은 계량 단위가 홉이고 돼, 말, 석의 순인데 10홉이 한 되고 10되가 한 말이죠. 옛날 부자를 칭할 때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불렀죠. 10말이 한 석인데요. 천석, 만석, 어느 정도의 양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 도구는 삼톱입니다.
삶을 삶은 후 껍질을 벗긴 후에 여러 가닥으로 가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만든 삶 가닥으로 옷을 짜거나 하는 데 사용했죠. 이 도구는 80여 년 전의 것이지만 우리 선조의 생활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쓰고 계셨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는 노쇠 주전자와 찻잔 숟가락입니다. 노쇠는 구리의 주석이나 아연 니켈 등이 혼합된 합금을 말하는데요. 이 도구를 제공해 주신 이 연자님에게 얼마 정도 된 것이냐 묻자 여러 100년이 되었다 하시네요. 본인이 여러 100년을 안 살아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며 웃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추를 이용하여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이 저울로 770kg까지 잴 수 있는데 저울에 무게가 표시되어 있는 데의 윗 눈금에는 중량이 한자로 표시되어 있고 아랫 눈금에는 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저울에 추를 올리고 대에 있는 수평계를 움직이면서 수평을 맞추면 물건의 무게, 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막대 저울인데 전자저울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재를 소포장해서 팔지만 옛날에는 100건에 해당하는 60kg 단위로 팔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잴 때는 혼자서는 재기 힘들어 막대 저울 손잡이에 추가로 막대기를 더 끼우고 양쪽에서 사람이 메고 무게를 쟀다고 합니다. 배짜는 배틀의 일부인 부티입니다. 배를 짤 때 부티를 허리에 두르고 부티끈을 배틀에다 매죠. 이 도구들은 배짜는 배틀의 일부인 바디집입니다. 바디에 바디집을 입히고 비녀를 끼운 다음 한 손에는 바디집, 한 손에는 꾸리가 들어있는 북을 잡고 배를 짭니다. 배를 짤 때는 날실을 바디 구멍 하나하나에 넣고 실을 고르면서 북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요. 북의 통로를 만들어 주며 시실을 쳐 배를 짜는 것이죠. 이것은 복령침입니다. 복령침을 땅에 꽂아가며 복령을 찾죠. 복령이 있는 곳을 찌르면 끈적이고 뻑뻑한 느낌이 와 그 촉감으로 복령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령침으로 복령을 찌르면 침에 묻어나온 하얀 복령으로 복령의 위치를 알 수 있죠. 복령의 위치를 찾고 주변 흙을 파보면 땅속에 숨어있는 복령을 캐낼 수 있습니다. 안위에는 질 좋은 약초들이 많습니다. 둥글레, 복령, 백출 등이 있죠. 장기 복용을 하면 소갈증에 도움이 되는 둥글레는 안위 것이 최고입니다. 복령 또한 질이나 색상이 전국 제일이죠. 백출은 전국에서 많이 나지 않는데 안위에서 나는 백출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최상급입니다. 이 스크랩북은 안위중학교 축구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정현 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스크랩북에는 중등축구연맹전, 조선도시대항축구대회 같은 축구 관련 기사들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 시대 열린 체육대회에 관련한 축구, 권투, 농구, 마라톤 등 다양한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권의 스크랩북에는 테니스 관련 신문 기사와 정영호님 관련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에는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타가 수요가 증가되어 마련된 대책이었죠. 새마을 유아원은 새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안희에도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는데 당시 안희면 문화회장님께서 유아원 원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문마을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이문마을회관 앞에 이문마을 유치원이 있었죠. 당시에 안희 면장님이 이문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면장님의 따님이 유치원 선생님으로 있으시며 이문마을의 아이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한수진님의 안희 어린이집과 안희초 병설유치원 졸업사진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수진님이 학교 다닐 때는 초, 중, 고가 2반씩 있어 사진 속 보이는 친구들과 반이 섞이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중에 한 친구는 9년 연속으로 같은 반을 했죠. 한수진님은 새로 만나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 왜 그런가 고민이 되어 고향 친구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다들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적어 이름을 외울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이 사진은 1981년도 안희초등학교 졸업 앨범 속 6학년 4반의 사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안희초등학교에는 한 학년에 6반까지 있었습니다. 1반부터 3반까지는 남학생, 4반부터 6반까지는 여학생 반이었죠. 조명관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며 아이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서울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혜, 경남상의 딸 현정이, 정난이 등등. 이제는 대부분 타지에 지내고 있지만 이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입니다. 정성훈님의 할아버님 졸업사진인데요. 무려 1942년도에 안희초등학교 제28회 졸업사진입니다. 뒤에 표기되어 있는 황기 2602년이라는 연도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진은 1959년 설대웅님의 안희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사진의 중학교 외벽을 보면 켜켜이 쌓여있는 물돌이 보이는데 모든 학생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등굣길의 모래, 자갈들을 들고 운동장 가운데 놓여진 대야에 모아놓았습니다. 등굣길의 재료들을 들고 가면 확인 도장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모여진 재료들로 벽을 만들고 학교를 지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움의 시간보다는 노동의 시간이 더 컸었다 하며 즐겁게 이야기해 주시는 설대웅님. 그 덕분에 많은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대 후반 백인종 황대마을 이장님의 안희중학교 학생증입니다. 학생증 뒷면에는 납교금 납입영수증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성회비를 납부하면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학생증을 보시며 백인종님은 숫자 3, 4와 인연이 많았다고 하시는데요. 학생증에 기입된 숫자뿐만 아니라 반번호, 군번에도 3, 4번호는 꼭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아주 멋진 사진이 보이죠? 지금은 사라져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기억 속에는 이렇게 멋진 건물은 지금까지 못 봐왔어요. 굳이 이런 건물이 우리 안위에 있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만 남아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옛날의 객사 건물, 참 저하고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제가 살던 집에서 객사까지 거리가 100m도 채 안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객사 건물 앞에 운동장에 수십 명, 아니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종목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많던 아이들이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놀이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죠. 이것만 남아있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기에는 60년대 초지 아주. 그때 화재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당시에 솟구치는 불길이 여러 수십 리 밖에서도 불기둥을 다 사람들이 봤다고 해요. 얼마나 건물이 컸으면은 웅장했으면은 이렇게 큰 불기둥이 나왔겠어요. 아마 당시의 건축 기법으로서는 완전 메모드급이었을 거예요. 그 앞에 운동장은 우리들의 전용 놀이터였습니다. 밤만 되면은 밤 12시까지라도 막 집에 돌아가지 않고 놀았어요. 그런 객사였습니다. 아마 우리 놀기 위해서 만든 객사는 아니고 옛날에 관에서 어떤 손님들이 오시고 했을 때 여기서 기거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굉장하게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설대웅님이 고등학교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옛날 한의의 고등학교에는 객사 건물에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객사 건물이 불에 타고 광풍로 위아래층을 칸막이로 막아 임시교실로 활용해 수업을 듣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위치에 안희고등학교가 세워질 때는 학생들이 직접 단가라고 부르던 즉 가마니에 돌과 흙을 퍼날라 메우고 운동장 그리고 계단을 만들며 학교 짓는데 함께 했었다고 하네요. 안희 향교입니다. 지금도 이대로 그대로 있어요. 교복당 크기가 다 향교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 거기가 향교와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사셨죠. 교복에는 보면은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맥부리, 영말, 생기 이렇게 다시 마을을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고 하고 물어보면은 교북이라고 했습니다. 왜? 용추에서 내려오는 물과 화림동에서 내려오는 물, 이것이 합수되는 곳이 바로 교북이었죠. 안희 삼동이라는 말이 있죠. 농월정에 있는 하림동, 옛 장수사던 신빈동, 그리고 위천 수성대가 있는 원악동으로 이렇게 안희 삼동으로 해가지고 아주 명성지였습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업에는 영농 실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안희초등학교 외부 주차장이 있는 곳은 안희초등학교 영농 실습지였죠.
초등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직접 풀을 뽑고 밭을 갈며 농사 실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실습지에서는 모를 심고 벼를 베고 나르며 초등학생 때부터 영농 실습을 했었죠. 이 사진은 1989년 안희초등학교 운동회의 모습입니다. 4, 5, 6학년 여학생들이 모여 매스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학생들이 모여 체조 연기를 하던 것을 매스게임이라고 불렀었죠. 이 당시에 안희초등학교에서는 매스게임으로 현대무용이나 고전무용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기를 펼쳤습니다. 남학생들은 꾸미기 체조라고 부르던 탑쌓기를 하며 실력을 뽐냈죠.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체력검사 결과가 대입 점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학력고사를 칠 때는 수험표를, 체력검사할 때는 수검표가 배부되었죠. 체력검사는 오래 달리기, 멀리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등을 해서 특급부터 1에서 5급, 급 외의 7단계로 분류해 점수를 매겼고 점수화되어 대입 성적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안희중학교 관악부 사진입니다.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지영자 선생님과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 안희중학교 관악부의 모습에서 마치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안희중학교 관악부에는 남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영자 선생님 이후 양평규 선생님이 안희중학교 관악부를 맡으면서 여학생들을 많이 입부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함께 근무하던 이철수 선생님께서는 양평규 선생님의 여학생을 회유하는 기술이 대단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양평규 선생님의 진두 지휘와 안희중학교 관악부원들의 뛰어난 실력으로 안희중 관악부는 전국 최고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업에는 영농 실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안희초등학교 외부 주차장이 있는 곳은 안희초등학교 영농 실습지였죠. 초등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직접 풀을 뽑고 밭을 갈며 농사 실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실습지에서는 모를 심고 벼를 베고 나르며 초등학생 때부터 영농 실습을 했었죠. 안희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표입니다. 이름표를 갖다 주시며 2022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록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다며 말하는 임재수님. 이렇게 남겨진 기록으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도시재생 사업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계기가 아니었다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진다며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자료를 가져다 준다며 물심양면 돕고 싶다 하네요. 참 보기 힘든 옛날 결혼식 풍경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다 직접 찍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한 젊은이가 시대상으로 봤을 때 어울리지도 않게 후식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처음에서 끝까지 한번 담아보자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혼주는 내 친구였고 신랑은 내 제자였습니다. 한 파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끝날 때까지 사진을 제가 그 당시 24판짜리
필름에 아마 한 4대통은 사용했을 거예요. 아예 이제 참 보기 힘든 그림들이죠. 지금 저 신부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웬 바가지를 엎어놨네 이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있다. 색시야 이거 밟고 가야 된다. 이거 깨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참 모아스럽죠. 그래서 신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발을 들고 지켜 들고 박을 팍 밟았어요. 뭡니까? 박이 바싹 깨져버리죠. 야, 이 소리에 집안에 있던 모든 잡기가 다 쫓아나가 버립니다. 겁이 나서 소리를. 그런 의식이었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짚을 한 방 가지고 와가지고 그 대문간 박 깨고 한 그 다음 순서로 거기에다가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불길을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발로 밟아 피대가지고 모락모락 연기만 나게 해요. 그래서 신부가 그 연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훈정소독이지요. 훈연소독. 연기를 피워서 소독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집안의 사람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때 너그 집안에서 혹시 묻어 갖고 있던 잡기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을 요 연기로서 소독하자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69년 정성훈님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 진행 과정들이 찍혀 있는데 당시는 신부가 먼저 절을 하고 이후에 신랑이 절을 하는 순서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성훈님의 할아버지께서 사진사이셨던 덕에 부모님 결혼식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정성훈님의 부모님 결혼식 날 친인척들과 유동마을 사람들이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 결혼식은 마을 모두의 잔치였죠. 우리 집, 남의 집 할 것 없이 마을 사람 전부 나와 함께 축하해주던 진짜 이웃 사촌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박임수님의 부모님 결혼식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장가를 온다, 시집을 간다는 말을 했죠. 장가를 오면 신부의 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시집을 가면 신랑의 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박임수님의 아버지께서 장가를 오셔서 어머니의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장가를 올 때 경제적 여유가 되면 바로 분가하여 나가 살았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처가에 살며 돈을 모아 분가를 했습니다. 오충효님과 박임수님은 함양군에서 주관한 합동 결혼식을 통해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당시 오충효님 내외는 합동 결혼을 진행하는 50상 중 1번이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진행하면 마을 이장들이 결혼식을 올릴 사람 추천을 받아 군에 신청했는데 오충효님이 신청한 그해 정원 50상이 다 차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 당시 마을 이장을 오래 하신 박임수님의 삼촌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군청에 확인해 보자고 하셔서 군청으로 가봤더니 1번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렇게 오충효님과 박임수님은 그해 1번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강이 얼면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습니다. 남자애들이 집에서 톱을 가져나와
얼음을 쓸어 그 얼음을 배처럼 타고 다녔죠. 대나무로 된 막대기를 노 삼아 저어가며 어린끼리 부딪히며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다 물에 빠져 홀딱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신발이 많지 않으니 물에 젖은 신발을 불 주변에 두어 말리고 잠이 듭니다. 일어나 보면 신발이 홀라당 다 타버린 적도 있었죠. 이곳은 심은정 아래 물가에서 찍은 정정순님 사진입니다. 심은정 아래 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녔었는데요. 물가에서 살을 씻어 밥을 짓고 돼지를 잡아 삶아 먹으며 휴가를 보낸 기억이 난다고 하시네요. 84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정에 차를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동네 주민 20여 명이 더블캡 트럭 한 차에 올라타고 놀러 다녔었다고 합니다. 트럭 뒤 짐칸에는 사람이 탈 수 없으니 짐칸에 커다란 통을 두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단속을 피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놀러 다녔었다고 하는데요. 가을이나 겨울철 추울 때는 서로 트럭 내부로 들어오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며 웃으시네요. 새마을 축구회, 의용소방대원, 방범대원, 한국자연총연맹,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름날이 되면 달집을 만들어 태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달집을 짓고 제사를 지낸 다음 달집을 태우면서 춤을 추고 놀았죠. 안이면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해도 석천마을에서는 또 따로 달집 태우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석천마을의 마지막 달집 태우기 행사였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이 목욕탕 옆 고수부지에서 했던 달집 태우기 행사 모습입니다. 하천 복원 이전의 모습인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겨울이면 하천이 말라 이곳에서 달집 태우기를 했습니다. 안이 청년회에서 주관하여 달집 태우기를 진행하였는데 여러 기관들도 물심양면 지원을 하여 마을의 행사를 빛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를 했는데 달집 태우기 하는 날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에 사람들은 산에 올라 달을 보며 기도를 했었죠. 볶은 콩을 먹고 옷, 동전, 갓을 태워 애군을 쫓으며 달집 태우기를 즐겼습니다. 이 사진은 밤숲에서 설대용님의 친구, 동창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던 만큼 남녀 사이가 유별하여 학교 다닐 때 여자 동창들 손 한 번 못 잡아 보았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자그마한 돌을 던지거나 고무줄을 발목에 감고 도망가기도 하면서 관심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는 사진은 70년대 초 율림마을 등구나무 아래 설대용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한창 일하며 주변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율림마을이 침수되어 대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와 변화 속에서도 등구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석천마을에 옹기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다들 사기장사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어느 날 사기장사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던 논 900여 평을 마을에 기증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지내달라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석천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 위한 묘사를 매년 10월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백인종님의 할아버님의 환갑잔치 사진입니다. 원래 흑백이던 사진을 유년 시절 장난치며 색칠을 했다고 해요. 각과 어복들이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사진 속 집터라고 하시며 이제는 그 당시의 할아버지보다 본인의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다며 얘기하시는 백인종 이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백인종님이 안희중학교 재학 당시 보이스카우트 활동하던 모습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안희중학교에서 첫 보이스카우트 모집을 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해요. 그때 잼버리 대회 같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러 가면 배운 노래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랐네, 박점지는 밭에서 그래 그래서, 이런 노래들 말이죠. 수정사진관을 운영하신 임재수님은 국일사진관 박철규 사진사님에게 사진 기술을 배워 79년도에 수정사진관을 개관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수정사진관이라고 지은 건 임재수님의 수, 아내인 염정희님의 정에서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두 명의 딸 이름 모두 수정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보는 사진은 신진 미용실의 모습입니다. 오충효님의 아들, 딸의 유년 시절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 당시 신진 미용실에서는 결혼을 하는 신부를 위해 헤어는 물론 신부 화장도 해주었습니다. 드레스 또한 빌려주기도 했죠. 신부가 원하는 드레스가 신진 미용실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라도 대여해 주었었죠. 옛날에는 장 있으면 시장마다 쓰리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사람 많은 곳은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6, 70년대에는 안희초등학교의 학생만 1000여 명이 넘었을 만큼 안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았으니 안희시장에도 쓰리꾼이 많이 있었겠죠. (1992년) 안희에서 여성유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향교마다 유도회가 있는데 안희에는 여성유도회가 있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죠. 유도회에서는 봄, 가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데요. 보통 유교에서는 제를 지낼 때 남성이 주류가 되어 제를 지내지만 안희 여성유도회는 여성이 주류가 되어 전통 복장을 입고 유교 문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옛날에는 과속이나 주차, 과적 이런 단속들을 경찰관들이 직접 나와서 했었죠. 어디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단속만 했다 하면 다 걸린답니다. 단속에 걸리면 빌어야 하기 일쑤지만 통하지 않죠. 사진에 보이는 노란 차는 골드스타, 금성회사 차네요. 제품을 싣고 가다 단속에 걸린 모양입니다. 가을철 벼를 수확하고 남은 나락으로 올기살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올기살은 찐살을 말하죠. 지금은 벼를 바로 베어 올기살을 만들지만 전에는 나락을 훑고 남은 것으로 올기살을 만들었습니다. 훑고 남은 나락을 쪄서 말린 후 절구로 빻아 껍질을 벗긴 다음 키로 까부는데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친 후에 올기살을 먹을 수 있었죠. 그렇게 먹은 올기살은 입안 가득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8년도에 치루어진 조명관님 어머님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없는 방식의 장례 모습이죠. 당시 마을 상조회가 있어 묘를 써는 것부터 장례의 재반 사항을 도와주며 이웃의 조사를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내리는 비가 조명관님의 마음을 아는 듯 함께 울어주는 것 같네요. 이 사진은 충광사진관 박이춘 사진사께서 찍어주신 1954년 이철수님과 여동생 영희 그리고 이웃 동생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면 사진사가 만족할 때까지 한껏 포즈를 잡아야 했죠. 포즈가 통과되면 사진사는 한 손에는 빛을 만드는 마그네슘 화약총을, 반대 손에는 셔터인 고무공을 쥡니다. 찰칵 섬광과 함께 사진이 촬영되면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며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안희에는 여러 사진관들이 있었는데요. 이전리 끝자락에 있던 안희 원조 사진관인 춘광 사진관, 원조 사진관의 쌍두마차인 동원 사진관을 비롯해 미화 사진관, 국일 사진관, 라이카 사진관, 수정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시대의 흐름에 밀려 문을 닫고 몇 년 전 마지막을 지키고 있던 국일 사진관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안희에 남아있는 사진관이 하나도 없어 정말 아쉽습니다. 어느 날 안희중학교 축구부와 서하초등학교 학생들과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김영수님 외에 안희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봐주면서 공을 찼죠. 그러다 전반전에 초등학생들에게 골을 먹히고 맙니다. 전반전 종료 후 축구부 담당 선생님이던 서유복 선생님께 모두 모여 혼쭐이 났죠.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 화가 난 안희중학교 축구부원들은 10여 골을 쏟아붓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형들을 쫓아다니다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렸죠. 안희 사람들 축구 참 좋아했어요. 축구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즐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내 그 축구대회를 여름에 하는 걸로 동창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희중학교에서 아마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축구를 아마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안희중학교에 축구부가 결성되어지고 공식적으로 또 축구 코치 선생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축구를 갖다가 활성화시켜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대회에도 나가고 이래서 나가가지고 전부 다 우승, 준우승 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오지 면단위에서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안희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축구보다도 더 축구와 연관되었지만 축구보다도 더 재미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축구의 응원가입니다. 싸워라 싸워라 피가 나게 싸워라 몰라감 없이 안중 축구부의 힘이 솟는다 이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이들도 이 노래는 다 알았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노래를.
이 상장은 정용훈 님이 초등학교 시절 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상장입니다. 안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축구 선수로 뛰면서 3년간 지역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정용훈 님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휘문중으로 유학을 갑니다. 당시 휘문중에 축구부가 있었지만 안희에서 축구를 하다 휘문중 축구부 실력을 보니 축구부에 들기 싫어진 정용훈 님은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고학반 동아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이제는 회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밤숲은 회치의 명소였습니다. 동네 사람 친구들과 모여 회치를 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놀기 바빴습니다. 징, 꽹과리, 장구를 치고 놀면 건너편 도로에서 지나가던 관광버스도 멈춰서 구경을 하고는 했죠. 거창 사람, 함양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여 함께하며 즐겼던 안희의 문화 회치. 이제는 여행을 다니고 개인의 생활에 바쁘다 보니 사라져버린 회치지만 언젠간 다시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이 사진은 우래경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우래경님 본인, 우측이 큰누나, 왼쪽이 동생이라고 하네요. 큰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큰누나께서 본인과 동생을 많이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보이는 집은 여전히 이전마을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사진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재수님과 염정희님의 사진입니다. 당시 방위로 복무하고 있던 임재수님은 국일 사진관에서 박철규 사진사님께 일을 배웠는데요. 국일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온 염정희님을 만나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방위랑은 잘 놀아주지도 않을 땐데 염정희님이 만나줬다면서 웃으시는 모습에 금슬 좋은 인꼬 부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래경님의 부친과 이모 할머님의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온 이모 할머님을 우래경님의 부친께서 업고 석천교 부근에 강을 건너는 모습이죠. 골무산 쪽에 우래경님의 선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성묘를 가기 위해 강을 건넜습니다. 옛날에는 석천교가 지금 위치보다 더 아래쪽에 있었던 터라 사진 속에서는 석천교가 보이질 않네요. 이 사진은 밤숲에서 찍은 설대영님의 여동생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비쌌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설대영님의 본가에는 논을 9마지기 정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9마지기는 약 1800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한 마지기에는 약 한두 섬, 즉 180에서 360kg 정도의 분량밖에 쌀을 수확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농사를 위해 고용한 일꾼의 노동비로 연간 약 6섬의 쌀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 굶지 않고 살 정도만큼 돈이 귀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과 안희에 왔을 때 찍은 것입니다. 오리숲, 농월정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죠. 아이들은 항상 안희 외갓집에 오는 것으로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오면 차를 태워 손수 운전해 안희를 한 바퀴 구경시켜 주시곤 했죠.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오리숲, 농월정, 용추계곡 등 안희 이곳저곳을 다니며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가끔 제가 함께 갈 때면 이렇게 사진으로 엄마와 아이들을 찍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보다 엄마 사진을 더 많이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960년대) 예비군 훈련 후 찍은 설대웅님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는 밤숲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곤 했죠. 하지만 예비군 훈련을 해도 지금처럼 실탄 같은 군수품이 풍족하지 않아 우스갯소리로 총이 아니라 지팡이라고 할 정도로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용 총도 보급받을 수 없어 집에 보유하고 있던 공기총을 들고 나가 훈련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예비군복도 보급받지 못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옷을 구매해서 훈련을 받아야 할 만큼 그 당시 예비군 훈련 환경이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옛날 율림마을에는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유원지에는 거창사람, 함양사람 모여들어 놀곤 했죠. 사진사들은 인파가 많은 곳을 찾아와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 율림마을에 살고 있던 설대웅님의 어머님과 이모 그리고 동생과 함께 찍은 것인데요.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안희에서 최초로 사진관을 개관한 춘광 사진관 사진사셨다고 하네요. 정용호님의 테니스 선수 시절 사진입니다. 정용호님이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건 중학교 때라고 하는데요.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본 체육 선생님께서 동아리가 무엇인지 물으시더니 정구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셨지만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테니스장으로 데려가더니 추장 선배가 스윙을 가르쳐주고 테니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니스 국가대표가 탄생하게 되었죠.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가그 안위를 이롭게 한 생활과 문화를 배워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그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별거 없어, 얘기할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별거 없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말기에 우리는 그 별거 없는 기록을 별거 있는 기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별거 있는 안희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며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신 마을 기록가 자원조사단 외에도 도움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